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조문 판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1조 자기주식 취득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 상장회사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비상장 회사인 이 회사법상 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제한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제한한다는 건 별건 아니고요. 방법과 이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법 한도가 제한되는데 그것만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주식은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그렇죠? 취득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방법으로. 다음 방법으로. 요 방법으로 알겠죠? 방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만 취득가액 총액은 이익 배당의 법정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죠. 자, 정해졌죠? 방법도 정해져 있고 배당 법정 한도 금액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이 정도.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익배당의 법적 한도 금액을 정해져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한다. 그죠? 이익배당으로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에 가보시면 자기 주식 취득할 때는요.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돼요. 어떤 사항?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야 돼요. 취득 가액의 총액 한도도 다 정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원래는 요 주총회 결의는 주총회 보통 결의일 겁니다. 보통 결의. 여기 있죠? 보통 결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였을 때는 그때는 어때요? 이 사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리를 좀 전문으로 간단하게 전문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항 가보시면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대차 대조 표상의 순자산액이 이익 배당을 위한 공제 금액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익 배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취득하면 안 돼요. 알겠죠? 취득하면 안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익 배당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익 배당이 영업 연도의 결산기 해당 올해 보니까 어 영업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공제 금액이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알겠죠? 그게 만약 예상될 때는 자기 주식 아예 취득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이익 배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한 경우는 이때는 어때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에서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죠?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이사가 전항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 자기는 경영상 판단해서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익이 안 났을 때 그럼 최선 다했던 거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명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익 배당이 예상되지 않았을 때 하면 안 되고요. 했을 때는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을 책임지지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 안 진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조문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조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조문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은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 우리 판례가 이제 강행규정이에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위반해서 판례 기출 1번 보시면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봅니다. 그렇죠? 무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 판례 2번도 그런 뜻이죠.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 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주식 취득은 허용되지 않고 이와 같은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본 거죠.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익 배당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요.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341조의 2. 특정 목적에 한 자기 주식이야. 그죠? 특정 목적에 한 자기 주식이다. 이런 건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특정 목적이다. 그래서 앞쪽에 자기 주식 취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는 취득할 수 있어요. 회사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할 때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우는 취득할 수 있다. 이 배당액과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에 그죠? 회사의 권리 실행하려고 가봤더니 거기에서 남아있는 재산은 자기 주식밖에 없더라. 가지고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단주 처리를 필요할 때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요구입니다.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럴 때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합병할 때 반대 주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그죠?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이 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전체 조문 체계만 좀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문 문제고요, 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질권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질권자로서 담보로 잡을 수 있냐 말이에요.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질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를 뒀습니다. 발행주의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자기 주식을 질권으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발행주식 총수의 얼마 20분의 1을 초과해서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해요. 다만 합병이나 다른 회사 영업정보의 양수로 인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요 20분의 1을 초과해서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 이 정도만. 그래서 얼마다? 발행주의 총수의 20분의 1이다.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죠? 20분의 1이다.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조문 문제고 다. 그러면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은 처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과거에는요. 뭐 6개월에 처분하라는 등등 있죠. 여러 가지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갖고 자기 주식 취득은 자기 주식 처분은요.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알겠죠? 이사회가 결정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처분할 주식의 처분 가액과 납입기일, 그 다음에 처분할 상대방, 방법, 처분 가액, 납입기일,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알겠죠? 상대방 처분 방법까지도. 그러니까 요 처분 방법도 알아야죠. 처분 방법까지도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주식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앞쪽에서 배웠을 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 취득했을 때 처분은 어떻게 돼요? 6개월에 처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구간 놓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342조에 2 가보시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 취득입니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면 검토 조문을 보시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를 우리가 뭘 한다? 모회사라잖아. 그럴 경우에 주식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 이런 경우 권리 실행할 때 이런 경우도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좀 자회사가 모여서 주식 취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모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돼요. 6개월 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6개월 내 기간 제한이 없어요. 여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누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갖고 있거나 또는 자회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죠. 또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에 정의해서 모회사의 자회사로 보게 된다. 뭐 그래서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때는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그런 뜻이고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좋은 문제만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있잖아요.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한 때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 줘야 돼. 그래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하는 건 막지는 않습니다. 막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의결권이 또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결권이 제한되는 부분이 이제 조문상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되냐면 369조에 가면 의결권 제한이 나와요. 369조에 가보면 그건 여러분 뭐 한번 찾아보시면 이따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건데 69조에 가보시면 어, 회사 또는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의결권 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69조에 의결권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369조에 의결권 제한이 있습니다. 알겠죠? 의결권 제한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다른 회사 어, A 회사가 다른 B 회사에 대해서 그죠?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10분의 1을 초과해서 취득하면 그때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통지해야 된다. 그죠? 통지해야 되고 또 이럴 때 그 다른 회사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때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그죠?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법상은 다른 회사 주식 취득하는 거 제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10분의 1을 초과해서 취득했을 때는 통지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 회사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요거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그 다음에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회사 주식은 취득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거. 뭐 이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소각 부분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종료 주식 있죠? 우리 종료 주식도 뭐 한번 보면 이 종료 주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게 344조에 있는 건데 회사는요.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상환 전환 등에 관한 대해서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다. 알겠죠?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죠? 한다. 근데 조심할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전제가 어디 있냐면 이 항으로 가봐야 돼. 가보면 정관으로 각 종류의 주식 내용과 수를 어떻게 해요? 정해야 돼요. 정관에 정해야 돼. 그게 정관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정관 정해야 된다는 거. 또 회사가 종류 주식 발행할 때 하는 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음에도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등등 있죠?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종류 주식 발행할 때 반드시 정관에 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이럴 때는 어때요? 어, 종류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류 주주의 주주의 종류총회 결의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상수와 종류의 발행 총수 3분의 2 상수를 한다는 뭐 의결 정족수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여러분은 요 1항, 2항 정도, 3항의 정도,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하게 회사가 이걸 정할 수 있다는 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종류 주식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음, 그 이익배당,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 주식은 뭐 보면 됩니다. 별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정관에 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결권이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 여기는 이제 조문으로서 우리 몇 가지만 체킹하면 돼요. 여기에 뭐 깊게 나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 주식이나 의결권이 없는 종류 주식도 있고 또 제한되는 종류 주식도 있다, 그죠? 그럴 때는 정관에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사항하고 또는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다시 말해서 의결권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 그죠? 그런 걸 정해야 됩니다.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그럼 행사 사항, 그 다음에 부활의 조건의 사항을 정관에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상 제한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요. 의결권을 없는 주식이 너무 많게 되면 회사의 의결권 행사, 다시 말해 지배권의 그죠? 지배 구조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딱 4분의 1까지만 4분의 1 초과해서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거. 만약에 이걸 위반해서 4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의결권 배제 제한의 종류 주식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 있죠.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 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을 보시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으로 소갈, 그죠? 이 상환 주식은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듯이 이 상환은 돌려주는 거잖아요. 돌려주는 이 주식은 종료 주식은
자칫하면 어때요? 우리 주식으로서의 원래의 모습이 잃어버릴 수 있죠. 주식 자체는 어때요? 상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환이 안 돼요. 주식을 양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 회사에서 돌려주는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주식 상환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때요? 회사의 이익으로만 상환해 줄 수 있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익으로만. 이익이 있을 때만, 그죠? 그때만 돌려주는 거지. 자본금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가능하다. 물론 정관에 상환 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적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하나 두시고. 그러면 회사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알겠죠? 그러니까는 회사가 상환할 때라는 뜻이죠.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에 따로 통지해줘야 됩니다. 통지해줘야 되고 이때 통지는 어때요? 공고로 가름할 수 있어요. 회사가 또 정관으로는요.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료주식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상환 종료주식은 회사가 행사하는 상환주식, 주주가 행사하는 상환주식 나눠서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때도 정관의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됩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종류와 상환에 대한 내용을 취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사항 가보시면 회사는 상환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의 유가증권이나 그 밖에 자산을 교부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 가능에 추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금의 유가증권 그 밖에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 주식은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주식은 오늘 벌써 20분 넘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